안녕하세요. 낭독 테라피의 은국입니다.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이런 변화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나다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나다움이란 것이 이 답을 찾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그런 롤 모델을 세워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롤 모델도 그때그때마다 유행할 때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약간 허구적인 그 삶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 모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 이게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턴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신뢰감이 가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나를 더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번째 챕터에 있는 나라는 브랜드를 돋보이게 만드는 10가지 전술. 이 전술이 저의 이목을 가장 끌었는데요. 먼저 이 10가지 전술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브랜드 하우스. 나만의 성장 전략을 구축하라. 기업은 브랜드 전략을 짤 때 브랜드 하우스라는 프레임을 활용한다. 브랜드 하우스를 활용해 나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리해보자. 브랜드 하우스를 그릴 때 알아야 할 것들.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작가님은 4가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라는 개념이 너무 막연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면 일단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자. 즉, 나라는 브랜드의 자산과 역량을 먼저 작성해보는 것이다. 그 후 상위 항목으로 옮겨가며 생각을 전개하다 보면 나에 대한 형상이 명확해진다. 둘째,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과 다른 차별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나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피드백도 놓치지 않기 바란다.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주변의 이야기를 수집하면 브랜드 하우스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 셋째, 브랜드 하우스를 작성할 때 꼭 현재 달성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 되고 싶은 나, 향후 지향점을 고려해 작성하는 것도 좋다. 다만 그것이 나다운 가치인지를 꼭 따져보기 바란다. 나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렵다. 넷째, 한번 작성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브랜드 하우스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생각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된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달라진 점, 생각과 기회의 변화를 반영하라. 간단해 보이지만 나만의 브랜드 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을 채울 때까지 나를 탐구하고 재발견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고민하기 바란다. 공들이고 고민한 시간만큼 가치가 있다. 10가지 전술에서 두 번째 시장 조사. 나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찾아라. 나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나의 시장 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가족, 지인, 동료 등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자. 전술 3. 벤치마킹. 레퍼런스를 축적해 내 것으로 만들어라. 100명의 사람에게 100가지 답이 있다. 타인의 삶을 통해 나의 레퍼런스를 쌓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각이 만들어진다.
영리한 참조는 창조의 바탕이 된다. 100명의 사람에게는 100가지의 답이 있고 100개의 세상이 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망해가는 브랜드에서도 레퍼런스는 얻을 수 있다. 소설가들이 글쓰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작품을 필사하는 일이 많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삶을 통해 나의 레퍼런스를 쌓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각이 만들어진다. 차곡차곡 쌓인 레퍼런스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지에 대한 가설을 주면서 판단의 폭을 넓혀준다.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을 겁내지 마라. 영리한 참조는 언제나 창조의 근원이 된다. 전술 4. 관계 확장.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장하라. 나에게 자극과 동기를 주는 관계들이 있는가? 새로운 관계 만들기는 자아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준비 운동이다. 전술 5. 표현과 전달. 나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개발하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혼자 알고 있어서는 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할 때 그 가치가 커진다. 유쾌한 일탈을 실행으로 옮겨보라.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류하고 있다면 유쾌한 일탈을 도모해보자.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 이커머스를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이버 스토어에 작은 가게를 열어보거나 로컬 장터 플랫폼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다. 메타버스의 가게를 열어 시장 반응을 살피는 파일럿을 먼저 진행해봐도 된다. 노을 사진을 찍어 NFT 인장을 박아 올려보는 건 어떤가? 사부작거리며 작은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수제청이나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어 팔아도 좋고 메타버스 아바타의 의상을 만들어 팔 수도 있다. 따로 또 같이 꼼지락거리고 뽀시락거려 보는 거다. 일단 시작해본 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다듬어 가자. 혹시 아나? 그렇게 시작한 일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어 줄지. 전술 6. 확장과 확인. 플랫폼을 성장 도구로 활용하라.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싶다면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성장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전술 7. 멀티 페르소나.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으라.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열심히 발굴해내자.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의 기회들을 만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전술 8. 라이프 사이클. 인생 주기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라.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가 도약을 위해 잠시 몸을 낮춰야 할 때인지 가속도를 낼 때인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술 9. 낯설음의 가치. 주변의 30%는 낯선 것들로 채워라. 창조성은 호기심을 잃지 않을 때 발휘된다.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면 낯선 것들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전술 10. 셀프 칭찬. 자기 격려로 도움닫기를 하라. 남이 날 칭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나를 알아주고 축혀 세워주자. 나는 내가 믿는 만큼 달라진다. 나다움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용기. 나다움의 발견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사유가 아니다. 생각이 아닌 선택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나를 파악할 수 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 감탄과 좌절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나다움은 선명해진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욕망이 노력의 동기가 되는 건 위험하다. 나를 똑바로 인지하는 객관화와 성찰에 대한 간절함이 바탕이 돼야 한다. 나를 인지하고 공고히 하며 실천을 통해 나를 확장하는 것. 이 여행길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행동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 용기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나를 발견하는 건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설을 읽듯 흥미로운 일이다. 그 소설을 읽으려면 어쨌든 책장을 펼쳐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다움은 과연 무엇인가? 나다움은 어떻게 내 삶의 전략이 되는가?